어쨌든 삼각형 ABC에 대해서 내가 외접원을 작도를 할 건데 외접원을 작도하려면 항상 뭐부터 찾아야 돼? 외심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외심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외심을 찾고요. 그럼 외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어때요? 같은 거죠. 이상한데.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외접원을 이렇게 작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네. 외접원 같이 생겼잖아, 그지? 네, 맞는 잘 그렸어요. 자, 이때 이 외접원의 중심, 외심을 O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 B를 한 끝점으로 하는 지름을 작도를 할 거야. 이렇게. 그 다른 쪽 끝점을 그림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A'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점 B를 지나는 지름의 한 끝점을 A'이라고 하고 이때 삼각형 A'BC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B를 지나는 지름의 한 끝점을 A'이라고 하고 삼각형 A'BC를 생각을 하면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 그렇죠. 직각삼각형이죠. 그런 거 알죠? 그죠? 반원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몇 도니까? 90도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선생님 사인 A'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A', 얘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지. 를 생각하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길이는 뭐야? 그렇죠. 2R이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선생님이 R로 정의를 했었죠. 그죠? 어디까지 R이냐? 그지? 자, 2R분의 이 길이 되는데 이 길이는 지금 각A의 대변이잖아. 뭘로 표현했었어? 그렇죠. A로 표현했었죠. 그냥 다 써두고 합시다. 그럼 얘는 C가 될 거고요. 요 길이는 B가 되겠죠. 그지? 그럼 사인 A'은 2R분의 A가 되겠죠. 그죠?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이때 A'의 크기하고 A의 크기는 어때? 서로? 같아. 왜 같아? 각 A든 각 A'이든 다 어떤 각들이야? 원주각이야. 누구의? 호 BC의. 호 BC의 원주각이지. 그지? 한 원에서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조리 같은 거죠. 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야. 그러면 얘도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인 거고 얘도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인 거지. 그지? 원주각 학습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학습했었잖아. 그지? 그럼 사인 A'이 2R분의 A면 A'하고 A가 같으니까 사인 A 역시 2R분의 A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됐어요? 자, 이때 얘랑 자리 바꿀 수 있니?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지? 양변에 2R 곱하고 다시 사인 A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양변에 2R 곱하면 얘 날아가고 여기 2R 이렇게 되는데 양변 다시 사인 A로 나누면 2R은 사인 A분의 A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냥 얘랑 자리 바꾼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를 끝점으로 하는 지름의 다른 쪽 끝점을 C'이라고 할게요. 보셔서는 똑같이 들어가고 미안합니다. 자, 그럼 요 삼각형 역시 직각삼각형인 거죠. 그죠? 요각이 직각인 거지.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C'을 생각을 할게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C'이야. 그럼 얘는 2R분의 뭐가 되는 거죠? 자, 요 직각삼각형이야.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C'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2R분의 뭐요? C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이때 C'의 크기하고 C의 크기 역시 어때요? 같은 거죠. 그죠? 이 각과 이 각은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자, 사인 C' 대신에 C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사인 C가 2R분의 C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랑 자리 바꿀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2R은 사인 C분의 C가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C름을 한 끝점으로 하는 지름의 다른 쪽 끝점을 B'이라고 하고 똑같이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든 거야. 이해됐니? 자, 과정은 생략하고 자, 그럼 과정대로 마찬가지 과정대로 진행하면 2R은 사인 추정이 되는 거죠. 사인 B분의 B가 되겠지. 그지? 그 중간 과정을 생략했어요. 두 개만 보여줘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사인 A분의 A든 사인 C분의 C든 사인 B분의 B든 그 값이 다 뭘로 동일해?
2R로 동일하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사인 A분의 A하고 자, 사인 B분의 B하고 사인 C분의 C가 모두 같겠죠? 그죠? 그 값이 뭐로써? 2R로써. R은 뭘 말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말한다. 알겠습니까? 자, 7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자, 정리할게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삼각형 ABC에서 자,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삼각형 ABC에 대해서 각 내각의 자, 칠판 보시면 각 내각의 사인값에 대한 변의 길이의 비하 각 내각의 사인값에 대한 변의 길이의 비, 각 내각의 사인값에 대한 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든지 간에 그 값이 2R로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규칙을 바로 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다시. 자, 여러분이 외울 때 외우는 건 어렵지 않겠죠? 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과 같다. 이해했니? 자,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이 사인 법칙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는 그 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줄에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그 식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대변과 대각의 대응 규칙을 정리한 식이에요. 대변과 대각의 대응 규칙을 정리한 식이다. 따라서 그 이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변과 대각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대변과 대각이 주어졌을 때 사인 법칙이 활용될 거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시 보시면요. 문제에서 얘하고 얘 줬어. 봐. A의 크기하고 B의 크기 줬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C값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네. 자, 다시 말할게. 문제에서 각 A의 크기와 각 B의 크기가 주어졌어. 그럼 내가 사인 A 값하고 사인 B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지. A, B가 특수각이면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거고요. 특수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각함수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A 값하고 B 값이 주어졌으면 사인 A 값하고 사인 B 값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동시에 사인 C 값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에 대해서 A 값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A의 길이가 A의 값이 주어졌으면 요 식 이용해서 B 값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C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인 법칙이 이용되려면 A 값이 주어졌으면 반드시 A가 주어지거나 얘가 주어졌으면 얘가 주어지거나 이런 구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변의 길이를 두 개로 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각의 크기만 두 개 주어질 수 있어요. 자, 문제 구조가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야. A하고 B 주고 A나 B 준다는 거야. 각 두 개는 줘. 그리고 A를 주든 B를 주든 어쨌든 대변 하나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지. 제시된 각들에. 그래야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해됐어요? 반대로 변 두 개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A하고 B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야. 구조를 말하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는. A하고 B 값이 주어지면 반드시 누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야? A나 라지 B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이를테면 A 값이 주어지면 사인 법칙 적용해서 B 값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B 값 알고 A 값 주어졌으니까 C 값도 구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사인 법칙 적용하면 C 값 역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내용을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삼각형을 푼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네. 몇 개의 값만 주어지면 이런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다른 값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사인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변, 대각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빨간색 볼펜으로. 자, 이걸 의식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예제 풀어줄 때는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닥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60이고요. 자, C가 75고 A가 3. 자,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밑줄 긋는데 각 A가 60. 일단 밑줄 긋고요. 자, A가 60이고요. 자, C가 75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스몰 A가 3인데 얘하고 얘 밑줄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 대변 주어졌고 얘의 입장에서 대각 주어진 거잖아. 이런 구조여야 된다고.
자, 바로 사인 법칙 적용할게요. 사인 A분의, 사인 60분의 누구요? 3 이렇게. 이해됐어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B 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인 B분의 B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네. 사인 법칙 적용하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잖아. 네. A하고 C값, 각 A하고 각 C가 주어졌으니까 B값도 알죠? B값 얼마죠? 180에 다 빼면 되죠. 그죠? 45도인가요? 그죠? 네. 자, B값은 그러면 양변에다 사인 45 곱해 정리하면 되니까 사인 60분의 3 곱하기 사인 45가 되겠지? 이해됐니? 사인 60은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고요. 분의 얼마죠? 3 곱하기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죠. 자, 이거 정리할 때 얘랑 얘랑 약분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분모 2씩 약분해도 상관은 없다. 헷갈리면은 그냥 여기 요 본분수부터 정리해. 2 곱해서. 이해됐어? 그럼 얘가 뭐지? 루트 3분의 얘가 3 곱하기 2 이렇게 되잖아. 그지? 곱하기 2분의 루트 2니까 어차피 이거 약분 치려고 얘랑 얘랑 약분할 수도 있죠. 약분하면 분자에만 얼마가 남아요? 루트 3만 남죠. 자, 그럼 남는 걸 루트 3, 루트 2니까 루트 6으로 정리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제 자, 2번 문제 빠르게 해결해 보세요. 자, 문제 보면요. 각 A의 크기가 45도고요. 자, B의 크기는 105도고요. 그러면 C 값은 얼마죠? 30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가 10. 여러분들은 얘 구해놓고 이렇게 밑줄 그어놔. 이해됐어? 문제만 보고 이거 대변 대각이 주어진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얘에 대해서 그냥 사인 법칙 그냥 그대로 적용하세요. 사인 C분의 C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사인 그냥 다 쓸까? A분의 A는 사인 헷갈리니까 B분의 B는 사인 C분의 얼마죠? 사인 30이죠. 사인 30은 2분의 1분의 10이지. 그래서 얼마? 2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자, A 값 구하려면 A는 20 곱하기 사인 A인데 사인 A가 얼마야? 사인 45가 되잖아. 어려운 거 아니야. 집어넣으면 되죠. 얘가 2분의 루트 2인가요? 그럼 10 루트 2인가요? 자, B 값은 20 곱하기 여기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인 B가 되는데 사인 B가 얼마야? 105. 105. 사인 105 모르는데요, 선생님? 사인 105는 사인 90 플러스 15와 동일한 거지. 그지? 사인 90 플러스 이렇게 각변환 공식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코사인 15의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제시된 조건을 생각을 했을 때, 각변환 공식이 적용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코사인 15를 보는 순간 거기다 빨간색 밑줄 그어놓고,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각변환 공식이 이용될 거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사인 90 플러스 15는 누구랑 같은 거야? 코사인 15랑 같은 거죠. 그죠? 각변환 공식에 따라서. 모르면 90, 55도 추가, 2, 4분면의 각. 얘가 90이니까 2분의 파인 거지. n이 홀수인 케이스에 해당되고 15 그대로 꺼내고요. 그죠? 부호는 90 플러스 15를 나타내는 동경이 위치하는 4분면이 2, 4분면이니까 그때 2, 3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양수. 그래서 부호 양수 해서 꺼내시고요. 그죠? 네. 자, 얘는 생략할게요. 코사인 15가 0.96으로 주어졌으니까 0.96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 자, 가급적 지금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유는 문제가 여러분이 직접 닥치면 쉽지 않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 수선 그리고 있고 난리가 아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 자, 원 5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 AB대 ACD에 대해서 AD의 길이가 2고요. ADB가 60이고요. ACD가 40일 때 변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변 AB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AB의 길이를 K라고 나와. K. 선생님 X라고 놓으면 안 돼? 아니, X라고 놓으셔도 돼. 3번 문제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그림 안 그려도 되잖아, 그지? 그림 그려야 되냐? 이 각이 45도고요. C, D. 요 길이가 2야, 2. 그 다음에 A, B. 이게 비교적 간단한 그림이고 실제로 문제 출제되는 것들은 그림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림 속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들을 획득해내야 된다는 거야. 일단 보이는 건 뭐냐면 45하고 2가 보인단 말이야. 그지? 네. 이게 무슨 구조야 지금? 대변 대각 구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사인 법칙이 적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지?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하는 거야? A, 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 그지? 얘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인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저 B의 값이 40. 아, 저기 60이라고 줘줬죠, 그죠? 여기 60 이렇게 줘줬지? 네. 미안하다. 그러면 얘 주어지고 얘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이 적용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인 법칙을 적용할 때는 다른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짬뽕 해가지고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요 삼각형에서 이 2에 대해서 대각의 크기가 결정되면 되는 거지. 이 각이 몇 도야? 45도. 그렇죠. 45도잖아. 이게 왜 지금 바로바로 안 읽히냐면 이 중학교 과정에서 원주각 파트를 흐지부지 해놨을 공산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반성해라 이 말이지. 이해됐어요? 호 AD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동일한 거죠. 그럼 사인 법칙 적용하면 돼. 사인 45분의 얼마는? 2는 이렇게 되지. 사인 60분의 x가 된다 이렇게. 자, 선생님이 이 문제 답을 하나 내는데 지금 주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그림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 그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B가 5고 C가 5루트 3이고 각 B가 30일 때 A의 값과 AC의 크기를 이 문제를 딱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막 그림을 열심히 그리겠지. 삼각형 그려갖고 막 표시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서 뭐부터 이해해야 된다고? 각이랑 자, 밑줄 거 B가 5라고 돼 있잖아. 그지? 각 B가 뭐라고 돼 있어? 30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이게 읽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그런 거는 밑줄 그어놔야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동일하게 이런 정보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면 별거 아닌 것 같으면 B가 5고요. C가 5루트 3이고요. 자, 각 B의 크기가 30인데 얘하고 얘가 주어진 거 아니야, 현재.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네. 알겠습니까? 대변, 대각이라고 써놔. 유치하지만 써놓고 그러면 사인 법칙 적용 가능하죠, 그죠? 사인 B분의 30분의 얼마? 5는 자, C 있으니까 사인 C분의 이렇게 가면 되지, 그지? 5루트 3이다. 그럼 이 값 정리하면 얼마죠? 사인 32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5니까 얼마? 10이잖아, 10.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정리하면 사인 C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얘랑 얘랑 자리 바꿔버릴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사인 C 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C 값은? 사인 60.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야. 이를 만족시키는 C 값은? C는 0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야. 3분의, 동경 3분의 파이 생각해야지. 그제? 이거 끝이냐? 3분의 2파이도 있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되지. C가 3분의 파일 때랑 3분의 2파일 때 A 값이 다 달라지잖아. 지금 문제에서는 A도 구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각 A의 크기도 구하고 그 대변인 A의 길이도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C가 3분의 파일 때부터 생각하면 되지. 3분의 파이는 자, 60분법으로 고쳐서 생각할게요. 자, 파이가 180이니까 얼마? 60도잖아. 그러면 그때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B 값은 30. C 값은 60이니까 B 값은 2분의 파이인 거죠. 자, 그에 대해서 이 A의 대변인 A의 길이를 구할 때 다시 사인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 사인 법칙 적용하면 2분의 파이 사인 써줄게. 2분의 파이 분의 A 값이 아까 사인 C분의 C 값 정리한 게 얼마였어요? 12였죠? 얘가 얼마죠? 1이요. 그렇죠. 1이죠. 따라서 A는 얼마죠? 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자, 두 번째로 C 값이 3분의 2파이면 얼마지? 120인가? 그러면 그때 A 값은 얼마인 거야? 자, 얘가 120이고 B가 30이니까 얘는 30인 거죠. 30. 정신 차려, 아저씨. 자, 사인 얼마 분의? 6분의 파이 분의 A 값이 역시 얼마? 10인 거죠. 그죠? 그럼 A는 10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야? 2분의 1. 아니야, 이거는 맞구나. 이거는 맞아요. 자, 됐어? 이해됐어? 2분의 1이지, 그지? 그래서 얼마? 5. 그래서 A 값은 10 또는 5가 나오는 거고요. 라지 A가 2분의 파이일 때 스몰 A가 10이고요. 라지 A가 6분의 파이일 때 스몰 A는 5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답은 5번에 네.
시끄럽고 2번 문제 빨리 푸세요. 자, 칠판 보시면요. 예,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보놓으세요. 네. 그리고 코사인 B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거기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인 B값을 알면 코사인 B값도 구할 수 있고 탄젠트 B값도 구할 수 있다. 그지? 우리가 삼각함수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을 선생님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탄젠트 B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사인 B랑 코사인 B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탄젠트 B 구해서 그 다음에 그 탄젠트 B의 정의를 이용해서 뭐 그림 그리든지 단위원위에다 나타내든지 그냥 접개평면에 나타내든지 해서 직각삼각형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사인 B하고 코사인 B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인 얼마분의 60분의 얼마가 5가 사인 B분의 요거랑 같은 거예요. 4. 자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인가요? 네. 그럼 2분의 루트 3분의 5죠? 네. 아, 짜증나는데. 그러면 3분의 10? 그래서 사인 B를 구하면 얼마가 되지? 3분의 얼마라고? 2분의 루트. 맞아요, 저도 자, 그럼 코사인 제곱 B는 1 사인 제곱 B니까 1 4분의 3인가요? 네. 4분의 1인가요? 네, 맞아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경우 다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누구랑 같다? 2R과 같다는 거예요. 2R과. 그죠? 자, 이전까지 선생님이 학습했던 거는 사인 A분의 A하고 사인 B분의 B하고 사인 C분의 C가 같다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췄던 거고 그 값들이 누구랑 같은 거야? 2R과 같은 거야. 그죠? 자,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이용할 때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제시가 되겠죠.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제시되고 그 다음에 각의 크기 또는 변의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내각의 크기나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10번의 1번 문제 보시면요. 삼각형 ABC에서 B가 2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일 때 각 B의 크기를 구하여.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생각하는 사인. 자, 이 경우에 각 B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사인 B분의 B 2가 2R 2R이니까 얼마? 4가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사인 B 값은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B 값은 뭐가 되는 거죠? 6분의 파이 또는 그렇죠.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 그렇죠. 6분의 5파이도 가능한 거지. 네. 네. 자, 두 번째로 A가 2루트 2고요. B가 60, C가 75. 자, BC가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A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A 값이 무조건 이용되는 거지. 그래야만 스몰 a가 2루트 2니까 바로 사인 법칙이 적용 가능하죠. 그래서 A 값을 구하면 A 값은 45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적용해버리면 그러면 사인 45 분의 얼마지? 2루트 2지. 이게 2R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사인 45가 2분의 루트이니까 정리하면 얼마가 되죠? 4가 되죠? 자, 따라서 R의 값은 2인 거고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넓이는 4파이가 되겠죠. 네. 이런 방식대로 이용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11번에 1번, 2번 빠르게 푼다. 자, 뭐 그림 그릴 필요도 없죠. 첫 번째는 사인 A의 크기 구하는 게 사인 A분의 A. A가 3 루트 2가 스몰 A가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2R은 6이 되는 거죠. 그죠? 사인 A분은 A는 2분의 루트 2인가요? 얘랑 자리 바꿔 정리하면 따라서 A는 4분의 파이거나 4분의 3파이가 될 거고. 그죠? 자, 2번도 마찬가지. 아까 풀었던 문제랑 어때요? 동일한 요령대로 푸시면 돼요. 그죠?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들 연습을 위해서 선생님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자, 12번 문제를 풀 때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에 내접하는 원에 내접한다. 그치? 정삼각형. 이 삼각형이 외접하면 반대로 이 삼각형은 이 원에 내접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이렇게 10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한 변의 길이지. 자,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수선 내려가지고 이 점이 이 정삼각형의 입장에서 또 뭐이기도 해요? 무게중심이기도 하죠? 왜 무게중심이지? 이 점이 뭐야?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같으니까 뭐야? 외심이잖아, 외심. 근데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모두 일치하죠, 그죠? 선생님, 왜요? 집에 가서 중학교 거 수학책 찾아가지고 열심히 보세요. 그런 것까지 내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삼각형에 대해서는 써나 모르면 외심, 내심, 무게중심 모두 일치한다. 그럼 얘가 외심이지만 무게중심이기도 하고, 무게중심이라는 얘기는 얘가 중선이기도 하다는 얘기야, 그지?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니까, 그지? 이해됐니? 근데 정삼각형에 대해서는 중선이 수선이기도 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몇 대면? 2대 1이니까 얘가 10이면 얘는 5인 거죠. 그럼 높이가 얼마? 15가 되는 거지. 뭐 요 길이 개별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얘도 지금 이 각이 60이고 이 각이 30인 거야. 뭐 2대 1대 루트 3 쳐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공식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자, 사인 법칙을 만약에 적용하고자 하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사인, 이 각을 A라고 하면 사인 얼마분의 60분의 A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2R. R이 얼마야? 그러니까 20인 거죠. 자, 그러면 A는 20 곱하기 사인 60이지.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자, 10 루트 3이 되고, 자, 넓이 S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죠. 그죠? 10 루트 3의 제곱과 같다. 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걸.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가 2R과 같잖아. 얘가 2R과 같은 거지, 그지? 이때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지? 자리 바꾸면 사인 A가 2R분의 A랑 같은 거죠, 그죠? 아, 똑같은 식 가지고 노는데, 선생님 똑같은 식이잖아요. 똑같은 식 맞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그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사인 B는 어떻게 정리되겠어? 2R분의 B로 정리가 되는 거고, 사인 C는 2R분의 C로 정리가 되겠지, 그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걸 그냥 사인 법칙 하나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그 사인 법칙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적용이 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식들을 지금 정리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밑줄 그어놔. 사인 A가 2R분의 A하고 같다는 거는 이 내각의 사인 값이 주어졌을 때, 내각들의 사인 값, 내 각들의 사인 값이 주어졌을 때 조건으로 제시되면 그 값들을 이 변에 관한 식, 얘네들은 변이잖아, 그지? 변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사용 가능하다는 거야. 사인 A나 사인 B, 사인 A가 조건으로 제시됐을 때 얘를 얘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제시가 되면 얘로 바꾸고 얘가 제시되면 얘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1번 문제 보시면 AB의 길이가 8이고요. BC의 길이가 6이고요. CA의 길이가 11이다. 이거 소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C가 8이라는 거지. 그지? 얘는 그렇지. A가 6이고 B가 11이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 사인 A분의 자, 사인 B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제시된 게 지금 변이잖아. 그지? 그럼 쟤네들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거야? 사인 A를 2R분의 A, 2R분의 B 이렇게 바꾸면 A분의 B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분의 B니까 얼마? 6분의 11과 같다.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16번 문제 해결하시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7인 원에 내접하는,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7이란 얘기예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7인 원의 삼각형이 내접하잖아, 내접. 선생님,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은 그게 아니잖아, 그지? 반지름의 길이가 7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라고.
삼각형 입장에서 원은 외접원이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라는 거죠. 둘레의 길이가 28. 둘레의 길이가 28이라는 얘기는 이 삼각형의 세변 AB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8이고요. 그럼 sin A 플러스 sin B 플러스 sin C 값을 구하는데 제시된 조건이 변일이니까 따라서 sin A는 2R분의 A 이렇게 바꿔서 사용해야 된다. 2R분의 뭐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R이 얼마였지? 7이었고 얘가 28인 거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가면 자, 18번 문제 보면 삼각형 ABC에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삼각형 ABC의 종류. 자, 첫 번째가 사인 제곱 A. 삼각형의 종류를 판단할 때는 각의 크기에 따라서 삼각형의 종류도 결정이 되지만 크게는 변의 길이의 관계에 따라서 삼각형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대표적으로 A하고 B하고 그 밑줄거나 B하고 C가 같거나 A하고 C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인 거고 이등변 삼각형인 거고 A, B, C가 모두 같으면 정상이에요. 이게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잖아. 그치? 각의 크기를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 관계가 성립하면 직각 삼각형인 거죠. 변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단 말이야. C가 가장 긴 변임을 전제했을 때 C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보다 크면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고 C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보다 작으면 예각 삼각형이 되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면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 중학교 거야. 다 설명하고 갈 수는 없어. 필요한 것들은 설명하겠지만 중학교 거라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인 제곱 A하고 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B는 플러스 사인 제곱 C다. 그럼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삼각형의 종류가 결정되니까 얘를 2R분의 A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지. 얘는 2R 제곱분의 B의 제곱 플러스 2R 제곱분의 C 제곱이니까 분모 다 날려버릴 수 있나요? 네. 그러면 A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니까 A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표현하거나 A의 대각인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지 그냥 직각 삼각형 딸랑 써놓으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A sin A 플러스 B sin B. 자, A sin A 플러스 B sin B는 C sin C다. 자, 마찬가지야. 얘가 2R분의 A니까 2R분의 A 제곱이죠. 플러스 2R분의 B의 제곱이죠. 그죠? 는 2R분의 C 제곱이니까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자, 넘어가서 21번 문제 빠르게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21번이요? 자, sin A가 다시 자, sin A분의 A가 2R이었잖아. 그지? 이 식 그대로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얘 주면 얘 구할 수 있는 거고. 그지? 자, 동일한 식인데 의미를 살피자 이 말이야. 반대로 얘 주고 뭐 얘 주면 얘 구할 수 있고 얘 주고 얘 주면 얘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얘랑 자리 바꿔가지고 sin A는 2R분의 A 이렇게 나타냈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sin A 대신에 2R분의 A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이해됐니? 양변에다가 2R 곱하면 어떻게 돼? A는 2R sin A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논리로 B는 2R sin B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C는 2R sin C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의 용도가 뭐예요? 그러면 변의 길이 대신에 내각의 사인 값을 대신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해됐습니까? 이쪽은 변의 길이를 자, 각의 사인 값으로 고쳐서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뒤쪽에서 우리가 다시 다루겠지만 삼각형 ABC에서 자, A 맞는데? 뭔가 이상한 B, C에서 얘가 C고 얘가 A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되죠? 2분의 1 AC sin B인 거잖아. 그지? 이해됐니? 자, 그런데 이건 삼각비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삼각비 파트에서 학습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sin B인각 이렇게 sin B인각 이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다.
근데 얘네들 안 주고 A, B, C만 줄 수도 있거든? 자, 보세요. A는 2R sin A랑 같은 거지. 2분의 1 곱하기 A는 2R sin A. 곱하기 C는 뭐랑 같은 거야? 2R sin C랑 같은 거지. 곱하기 sin B잖아. 자, 그러면 2 약분시키고 정리하면 2R 제곱 sin A 곱하기 sin B 곱하기 sin C가 된다. 자, 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변의 길이 하나도 몰라도 각의 크기와 단 누구 알아야 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자, 23번 문제 보시면요. 자, 23번 문제 보면 각의 A가 45고요. 45. 자, B가 60. 그러면 C는 얼마죠? 75인가요? 네.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변의 길이가 하나 더 없단 말이야. 알겠니?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sin 얼마? 45 곱하기 sin 60 곱하기 sin 75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A가 뭐라고? 2R sin A. 자, B가 2R sin B. C가 2R sin C. 얘가 더 크냐, 씨. 이렇게 되는데 이때 A 대 B 대 C를 생각을 하면 얘 대 얘랑 같은 거지. 그러면 2R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 sin A 대 sin B 대 sin C랑 같다는 거야. A 대 B 대 C가 어떻게 된다고? sin A 대 sin B 대 sin C하고 같다. 미주거나 세변의 길이의 B가 대각의 sin 값의 B와 같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사실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1번 문제 보면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가 7대 8대 9예요. 자, 이거 어떻게 가라고 했지? A 플러스 B는 몇 K? 7K. B 플러스 C는 8K. C 플러스 A는 9K. 자, 이거 다 어떻게 더한다라고 했지? 자변은 2A 플러스 2B 플러스 2C니까 그냥 2로 나눠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생각할게요. 얘네 싹 다 더하면 10에 26인가요? 그럼 13K가 되는 거죠. 자, 이때 A 플러스 B가 7K니까 C는 몇 K인 거야? 6K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8K야. 얘가 8K니까 A는 5K가 되겠지. 자, A 플러스 C가 9K. A 플러스 C가 9K니까 B는 4K가 돼서 자, A 대 B 대 C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5대 4대 6이란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문제에서 sin A 대 sin B 대 sin C 역시 A 대 B 대 C랑 같으니까 5대 4대 6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답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틀린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서 6 sin A는 2루트 3 sin B가 3 sin C랑 같다. 이거 어떻게 정리했어? 전체 K로 정리했지. 생각 안 나니 멍충이들아. 진짜 빨리빨리. sin A는 뭐랑 같아 그러면? 6분의 K랑 같은 거고요. 그죠? 자, sin B는 뭐랑 같죠? 2 루트 3분의 K랑 같은 거고요. 그죠? 자, sin C는 3분의 어디가? K. 그렇죠. 3분의 K랑 같은 거지. 그지? 네. 이해됐니?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가 아니나 각 A의 크기를 구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한번 생각해 볼게. 별다른 게 없잖아, 지금. 그럼 K 다 날리고 6분의 1 대 2 루트 3분의 1 대 3인 거지. 3분의 1인 거지. 다 6 곱해서 정리할게. 그러면 1 대 6 루트 3 곱할게. 6 루트 3 곱하면 루트 3 대 6 루트 3 곱하면 루트 3 약분되고 3 대 얼마죠? 6 루트 3 곱하면 2 루트 3인 거죠. 그죠? 뭐 안 보이냐? 루트 3 다 약분시켜 버릴게요. 그러면 1 대 얘는 루트 3 대 2인 거지. 이거 뭐요?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누가 직각인 거야? 2에 해당하는 거, 그지? 2에 해당하는 거, 누구? C가. 그 다음에 누가? B. 얘가 B에 해당되는 게 루트 3이니까 B가 얘인 거죠? 그 다음에 얘가 A인 거지? 문제 뭐고? A의 크기? 그러면 A는 몇 도야 돼? 30도죠. 그러니까 60, 여기가 90이니까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과제물 받아야 되죠.